한국교회 표준정관 강의를 시작합니다. 저는 교회법학회 학회장 서헌재 교수입니다. 이 강의는 일문 일답식으로 그 다음에 사례 중심으로 진행을 해서 지루하지 않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국교회 표준정관은 2019년 7월에 저희 학회가 발표했는데요. 총 6개장, 68개 조항, 부칙 2조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는 이 표준정관을 중심으로 진행되는데 총 7개 파트로 나눠서 서장에는 교회정관이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1장에는 총칙, 2장은 교인, 3장 교회 직원, 4장은 교회 기관과 회의, 5장은 교회 재산과 재정, 6장은 보칙과 부칙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순서대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강의는 파워포인트를 중심으로 진행하는데요. 총 400장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 지금 강의는 50회 내지 60회 정도로 나누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표준정관 이 조항은 한국교회법학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거기에 공지사항으로 떠 있습니다. 그것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이렇게 인쇄해서 이 강의에 참여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표준정관 22번째 강의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제4장 교회 기관 회의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교인총회 소집까지를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은 교인총회 결의와 그 의사록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2조, 33조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인총회 개회와 결의의 정족수는 얼마입니까? 굉장히 질문 많이 하시죠? 교인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교인들은 위임장 또는 서면 결의를 할 수 있습니까? 대형교회에서 이제 이런 질의를 많이 합니다. 자, 우선 표준정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32조 교인총회 결의 1. 교인총회 의장은 담임 목사가 되며 서기는 당의 서기가 겸한다. 교인총회 결의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회집된 회원의 과반수로 한다. 사망 본정관 제30조 1항 내지 1항 3호 내지 6호의 결의, 특별 결의를 한다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회원 3분의 1 출석과 출석 회원 3분의 2로 한다. 사항 교인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교인총회 의장 또는 다른 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서면 위임은 의사 및 의결 정족수에 포함한다. 1항은 이제 교인총회 의장에 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장과 서기는 이렇게 담임 목사 서기하고요. 이런 규정은 없을 때 이제 호선으로 하게 되면 됩니다. 그 의장의 직무 권한은 이제 개회, 폐회 선언, 의안 제출, 질의응답, 동의 제출, 그다음에 이제 표결 진행, 회의장 정리, 이런 것들이 이제 의장이 하는 권한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결의, 이게 중요하죠. 자, 2항에는 교인총회 결의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회집된 회원의 과반수로 한다. 그 다음에 3항은 회원 3분의 1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로 한다. 이게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보통 결의와 그 다음에 특별 결의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2항은 보통 결의, 3항은 이제 특별 결의입니다. 보통 결의는 회집된 회원의 과반수.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령 100명 있는 교회에 20명이 모였다. 그럼 20명으로 그냥 그 총회가 성립되는 겁니다. 얼마가 모였든지. 그래서 그 중에 과반수니까 11명 찬성하면 결의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보통 결의를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소집권자 요구사항과 예결선 승인, 감사보고 승인 보통 이제 보통 결의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별 결의 사항으로는 회원 3분의 1 출석과 출석 회원 3분의 2로 결의하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 자, 여기 보통 결의는 그냥 몇 명이 모였든지 모인 사람 수대로 바로 개회가 되는데 이건 그게 아닙니다. 반드시 회원의 3분의 1 이상이 3분의 1이 출석이 해야 되고 예를 들면 300명 있는 교회 100명 이상 출석해야 되고
그 다음에 출석회원의 3분의 2로서 결의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도냐면 예를 들어 담임 목사를 청빙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 아주 뭐 극단적인 예로 10,000명이 있는 교회에서 뭐 1,000명이 모였다. 그럼 1,000명이 모여서 과반수면 뭐 그중에 뭐 501명? 그러면 10,000명 있는 교회에서 500명 지지를 받고 어떤 담임 목사님이 청빙됐다. 그러면 그 목사님이 제대로 담임 목사로서의 어떤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중요한 항존직에 선임에 관한 것이라든가, 또 중요한 게 교회의 주요자산 취득 증여매매, 이건 교인들의 총회에 속한 것인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회집대면만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것도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단 탈퇴, 뭐 이런 굉장히 중요한 사항들이죠. 정관의 개정, 이런 것들은 최소한 그 3분의 1의 출석은 있어야지만 회의가 성립되고 출석관위원회 3분의 2로서 결의를 하도록 이렇게 해둬야지만 결의의 정당성이 담보가 되고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를 미리 예방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다시 이제 보통 결의 사항 보겠습니다. 교인총회 결의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회집된 회원의 과반수를 한다. 거의 뭐 대부분의 이 교회나 교단 또는 뭐 이 교회 정관에도 이렇게 됩니다. 보통 본교회 교인총회는 그 작성된 시간에 출석하는 회원으로 개회하며 출석하지 않는 회원은 의결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한다. 뭐 이렇게 규정하기도 하고요. 교인총회는 회집된 회원으로 할 수 있다. 다만 회집한 수가 너무 적으면 회장은 일시를 다시 정해서 회집하게 할 수 있다. 왜 이렇게 이제 이 규정을 뒀냐면 뭐 교인들 특히 이제 교인총회 굉장히 무관심합니다. 또 이 뭐 대형교회 같은 경우는 워낙 그 교인 수가 많기 때문에 총회를 뭐 한꺼번에 참석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요. 그래서 이렇게 개회 종족수를 정해놓고 되면 총회가 이제 무산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런 규정을 두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민법이 적용돼요. 민법에는 총회 결의는 범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 결의권의 과반수로 한다. 다시 말하면 과반수의 출석이 없으면 교인총회가 성립되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좀 교회에서 어렵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민법에 대한 하나의 그 특별 규정으로서 이렇게 회집된 회원, 그러니까 몇 명이 모이든 모인 사람으로 계획을 한다. 이렇게 이제 정해 두는 게 좀 여러 가지로 이제 회의를 이렇게 진행하는데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런데 특별결의는 다르죠. 특별결의는 지금 지난번에 본 그 교인총회 결의사항 3원의 6호 특별결의죠. 여기 보면 이제 이겁니다. 담임 목사 청빙 창존지, 그다음에 정관 재정 개정, 그다음에 교단 탈퇴, 합병, 그다음에 주요 자산의 취득과 처분. 이 네 가지는 교인총회 고유 권한 동시에 이거는 특별결의 사항입니다. 뭐 몇 명이 모이든 모이는 사람끼리 해라. 이건 안 되겠죠. 그래서 민법에는 이거는 이제 과반수로 되어 있지만 과반수가 너무 좀 어렵기 때문에 우리 정관에는 3분의 1 출석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만약 이런 규정을 두지 않으면 전체 교인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동의를 얻지 않으면 교단 탈퇴결이 무효고요. 그 다음에 탈퇴 교인의 재산권이 이제 부인되는 우리가 지난번에 여러 사례에서 봤습니다. 뭐 이 사례는 여러 번 제가 설명드렸죠. 이 목사님이 징계를 받아가지고 자기 지지 교인 60%를 데리고 이제 탈퇴해서 독립교단으로 갔어요. 근데 탈퇴했다는 얘기가 교회 건물을 나갔다는 게 아니고 이름만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지금 두 교회가 이렇게 같이 있으면서 이쪽에서 우리가 다수니까 소유권을 이전해 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교회에서 하는 얘기가 너희들은 탈퇴한 거 아니냐? 그 소유권 돌려다고 이렇게 청구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수가 탈퇴했기 때문에 이쪽이 그러면
재산 차지하느냐? 그게 아니죠. 여기 보면 교인들이 집단적으로 교회를 탈퇴한 경우 교회 분열은 인정되지 아니하며 교인들의 3분의 2 이상 결의로 교단 변경을 결의한 경우에는 종종교회 재산 변경된 교단 소속 교인들의 총회에 속한다. 3분의 2가 돼야지만 이쪽에서 권리를 차지할 수 있고 3분의 2가 안 되면 이쪽이 적어도 교인수가 적어도 남아있는 교인수가 적어도 이쪽이 계속 교회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이렇게 위임장의 연결인데요. 교인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교인총회 의장 또는 다른 회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서면 위임은 의사 및 의견 요소에 포함한다. 대형교회는 총회 개최하는 게 어렵죠. 또 교인들이 무관심으로 이제 무산되기 쉽기 때문에 위임장 또는 전자투표제를 도입하는 교회가 이제 증가하고 있습니다. 위임장이 과연 이제 효력이 있느냐? 그러니까 교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는 건 안 되고요. 이제 교인 중에서 나는 뭐 참석하겠다 하는 그 사람에게 이제 이렇게 위임하는 것은 유효입니다. 근데 이제 위임장의 형식은 두 가지가 있어요. 특정 위임장이 있고 백주 위임장이 있습니다. 특정 위임장은 내가 누구에게 위임한다. 가령 나는 A 집사에게 위임한다. 또 안건, 가령 안건이 이제 예를 들어서 교회 자산 매각이다. 그럼 난 거기 그 안건은 반대한다. 또 담임보서 청빙, 이거는 찬성한다. 이렇게 이제 표시하는 경우가 있고요.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백주 위임장으로서 우선 피임자를 지정하지 않고 안건에 대해서도 뭐 다수의 견해에 따른다. 뭐 과반수 결의안 따른다 하는 이런 식의 이제 위임장입니다. 사례가 요거죠. 위임장. 그래서 이제 위임하는 이름은 반드시 써야 되겠죠. 직분, 또 뭐 주민등록번호. 그래서 이제 그 제 몇 차 임시교인총회. 그래서 이제 안건은 뭐 교회 이제 매각 결정의 건. 그래서 본인은 상기와 같이 회집되는 임시교인총회에 개인 사정으로 참석이 불가능하여 상정되는 안건에 대해서 표결 결과에 이의 없이 따를 것이며 교인총회 투표 결과 유효 투표 과반수 이상의 득표한 쪽에 본인의 의결권을 위임합니다. 예. 이렇게 보통 이제 위임장을 이렇게 하는 게 보통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교인총회 이제 의사록에 관해서 좀 이거 뭐 보통 의사록 형식이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래서 여기 뭘 했든지 쭉 돼 있고 회장과 서기가 이제 날이 나도록 돼 있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30번째 교인총회 의사록. 교인총회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해야 한다.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서기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의장은 의사록을 당회장실에 비치해야 한다. 의사록 열람은 당회 허락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이 의사록은 이제 교인총회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분쟁을 대비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인총회 결의가 과연 정관을 준수했느냐 하는 것이 이제 이거 핵심입니다. 그래서 소송상 증거자료로 대해서 담임목사 청빙 결의, 또 교단 탈퇴 결의, 뭐 처분 결의, 이 관련된 많은 분쟁이 있었죠. 이 분쟁에서 법원은 반드시 회의록 요거를 이제 요청하게 되고 더 완전하게 하려면 회의록에다가 아예 공증까지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좋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저는 현재 중앙대학교 명예교수이고 중앙대학교 대학교의 목사로 심호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법학회 학회장을 맡아 있고요. 개신대학원 대학에서 장로교 헌법과 정치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장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